너네 이거 내용 가가 어려워, 나가 어려워? 가가 어렵다. 나가 어렵다. 아, 다 나야? 아, 그래. 그럼 만약에 너네 시험장에서 이거 나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걸 좀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봐봐. 얘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조금 이제 따랐으면 좋겠어. 왜냐면 시험장에서 아까 내가 문법 시간에도 뭐 그랬지만, 어떻게든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 가나 지문을 너네가 볼 때 일단 먼저 제가 얘 구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얘 구조는 A어가 지금 이제 가에서 주장을 이야기해. 그치? 도덕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또 이제 그 오해였다 얘기하고 근데 나에서 지금 이제 딱 보면 논리학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지금 주장 이야기하는 거 이해돼?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행크스 나오지. 자, 행크스가 지금 행크스 주장이 나와. 근데 여기서 지금 관계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얘가 진짜 빡센 게 내용도 어려운데 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에 지금 이거 누구 비판하는 거야? 얘네 비판하고 얘네 반박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못 봤으면 그럼 답이 없어. 근데 얘 반박해. 그리고 나서 행크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얘를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결국 얘를 지금 이제 옹호하는 게 지금 주장 간의 관계야. 그치? 근데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전체 구조라도 먼저 잡았으면 근데 사실 내용을 이해 못해도 잡을 수는 있어. 왜? 그게 구조는 보여. 문장에서. 근데 이걸 딱 잡잖아. 그럼 나는 너네가 뭐가 좀 생각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2022 수능에 가나 지문 뭐 나왔어? 그래, 해겔 나왔지. 해겔 이때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변증법이 뭐야 시댕 이러면서 다 막 망했거든? 근데 얘가 딱 이겁니다. 봐봐. 해겔이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변증법이 결국 예술이 최하위가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도 해겔 주장이 딱 나왔었지. 근데 나에서 나온 주장이 뭔지 알아? 이 글쓴이라는 사람이 얘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술은 어떻다. 최상위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이제 뭐해? 반박, 비판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변증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거 그냥 곧바로 나오거든? 왜냐면 나에서 한 세 번째 줄에 이제 보면 그러나 하면서 곧바로 반박이 나와. 근데 내용이 어렵다 해도 내가 만약에 이거나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 내용을 이해했잖아. 내가 뭐 할 수 있어? 반박이니까, 비판이니까 연결이 되겠지. 끼워 맞출 수 있잖아. 왜? 내가 만약에 누굴 비판하면 단순히 새로운 내용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내가 비판하니까 그 내용을 내가 연결해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 똑같아. 이거 이해 안 돼? A어 주장에 대해서 얘가 비판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반대로 A어가 뭔 얘기했는지를 내가 알면 얘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를 얘를 통해서 내가 반대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실전에서.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찾아야지. 똑같이 또 행크스도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얘가 뭘 옹호하는지. 그럼 얘가 어떻게 뭘 옹호하는지 얘 다 같이 내가 내용을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너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모르겠다 시댕 이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잡아내면서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한다? 이 구조로 연결해가지고 좀 해보라고. 이건 좀 한번 적어보세요. 예, 이건 좀 적어보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좀 봐봐. 자, 제가 이제 빨리 한번 이제 1문단 볼 텐데, 자, 전통적 윤리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 용어. 지금 선이랑 올바름 같은 어떤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이제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래. 다시 말해서, 전통적 윤리학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근거,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게 얘네 어떤 목표였어. 근데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찾아왔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는 못했대. 근데 이런 상황에서 A어가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도덕 문장은 지금 결국에는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야.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도덕 문장은 참이랑 거짓이 지금 이제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성질이 지금 이제 없다라고 지금 얘가 도덕 문장이 지금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도덕 문장이 없다라고. 그래서 얘가 주장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얘가 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이게 있으려면 문장 자체가 애초에 분석적 문장이거나 아니면 종합적 문장이어야 되는데 근데 자 일단 분석적 문장은 단어의 어떤 정의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어떤 문장입니다. 그리고 종합적 문장은 경험의 어떤 검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문장인데 지금 도덕 문장을 먼저 우리가 분석적 문장인지를 한번 볼 거야. 근데 기존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제 뭐야? 여기 보시면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은 야, 도덕 문장 분석적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A어는 그걸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하냐? 자, 만약에 선은 A이다 라고 만약에 해봐. 그러면 이거 A이다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만들게요. 자, 선은 그냥 착함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선은 착함이다라고 했을 때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를 내가 확인하려고 해. 그러면 지금 선 안에 착함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는 단순 개념이래. 여기서 더 나눠질 수 없대. 다시 말해서 이 선이라는 개념 안에 착함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에서 끝. 얘 안에 뭐 못 들어가. 그래서 얘는 단순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어떤 개념들이 포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똑같이 또 A다라고 했을 때 선 안에 A 이렇게 있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얘 도덕 문장은 일단 분석적 문장 아니야.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선은 착함이다를 그러면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진짜 분석적 문장인지 아니 진짜 종합적 문장인지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하는 게 뭐야? 도덕 문장이 경험은 관찰로 검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래. 왜? 그거는 선은 우리 감각으로 검증할 수도 없다. 그쵸? 우리가 선 자체는 내가 막 느끼고 내가 보고 막 내가 뭐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도덕 문장은 분석적, 종합적 문장이 아니다라고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니까 뭐가 없다. 진리, 적합성 없다라고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해돼요? 이게 지금 A어가 하는 말 첫 번째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했으면 잘 하신 거예요. 예. 뭐 적을 거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어가 그 다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을 하는 문장이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문장이래. 그러니까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감정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또 주장하는 게 잘 보세요. 사람들은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이제 오해한대. 자, 그러면 이 오해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럼 A어가 생각하기에 야, 사람들은 원래 지금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는데 사람들은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왜냐? 뭐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이 용법을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가 오해를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 당연히 주겠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표현적 용법. 이게 이제 무엇이냐? 얘는 감정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거야. 감정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요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사실 기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금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라고 오해하냐면 표현적 용법이랑 기술적 용법을 쓰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한다라고 얘가 주장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볼게. 자, 일단 쓰지 말고 한번 이건 이해를 한번 해봐. 봐봐.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건 이해해야 돼.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이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이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래. 그러면 지금 얘 문장이 이거 사실 기술의 문장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래.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면 어떤 문장이 아니래? 도덕 문장이 아니래. 그치? 그러면 사실 기술이면 도덕 문장이 아니다. 그럼 이제 뭐래?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대. 그럼 너네가 이거 보면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라는 요 말 보고 이거 무슨 문장이다라고 바꿔야 돼. 여기 종합적 문장이다라고 요렇게 바꿔야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금 사고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기술의 문장이면 도덕 문장은 아니다. 이꼴 종합적 문장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종합적 문장이니까 결국에는 뭐를 갖고 있어? 진리적 합성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리 적합성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둑질은 나쁘다를 사실 기술로 본다고 하면 진리적 합성, 즉 참 거짓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원래 뭐로 봐야 되는데 뭐로 보기 때문에 이제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생각해? 원래 뭐로 봐야 돼? 이렇게 딱 보면 흐름을 봐야 돼. 흐름. 주장의 흐름. 에이어가 얘기하길 야 도덕 문장 감정을 이제 한대.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대. 왜 오해하냐면 이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한대. 근데 두 가지 용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이 문장을 내가 만약에 사실 기술, 즉 기술적 용법으로 쓰면 그러면 도덕 문장은 될 수 없대. 근데 도덕 문장이 안 되면 얘는 경험적으로 검증하니까 우리는 종합적 문장으로 봐야 된대. 그치? 그럼 종합적 문장으로 보면 뭐가 있어?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해 참 거짓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기술로 보니까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고 지금 오해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어떤 용법으로 봐야지 맞는 거야? 표현적 용법으로 보는 게 맞잖아. 그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그게 너네가 딱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더라도 뒤에 잠깐 보면 뒤에서 지금 이제 사실 감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해. 그래도 너네는 앞에서 사람들이 왜 오해한다? 요렇게 적어줘. 사람들은 옆에 적어주세요. 도덕 문장을 사실적, 기술적 용법. 기술적 용법으로 해석해서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오해한다. 요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죠. 이게 너네가 뽑아내야 될 문장이야. 저거. 그치? 저걸 뽑아냈으면 잘한 거고 저걸 안 뽑아냈으면 못한 거죠. 그러면 저걸 뽑아냈으면 5번 봐봐.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 기인한다. 거기 밑줄 쳐봐.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 밑줄 치고 이거 무슨 용법이야? 기술적 용법이지. 그러면 얘네가 왜 오해했어? 기술적 용법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오해해서 기인했다. 딱 이거지.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야. 이거 너네가 추론해야 돼.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뽑아냈으면 잘한 거고 만약에 이걸 뽑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너네가 뭘 못했냐면 주장의 흐름을 지금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주장의 흐름, 사고 과정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가는 딱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아마 49번을 다 맞은 이유는 답이 졸라 쉬워. 답은 너무 쉽지 않냐? 4번에 보면 야, 기술적 용법이랑 표현적 용법이 구분되는 게 사실 종류가 아니라 기술적 용법은 사실이고 표현적 용법은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종류 X 끝. 이렇게 가면 되지. 그쵸? 자, 다시 마지막 요것만 볼게. 그래서 결국에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고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A어는 이제 계속 뭐라고 주장해? 야,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으로 봐야 된다. 왜? 감정 표현을 하는 문장이니까 표현적 용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긴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래.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고 그리고 이는 결국에는 뭐 급진적 주장이지만 뭐 전망이 뭐 선구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 끝이죠. 됐죠? 네. 가는 여기까지 끝. 그래서 가는 이제 결국 잡아야 될 게 뭐야? A어의 주장. 뭐 얘기하는지 또 얘기하는지 왜 오해하는지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됐죠? 나래 가볼게요. 자, 논리학자들 지금 이제 얘네 주장 이제 볼 텐데 일단 제가 요거 이제 내용적으로 하면서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그 다른 잘하는 애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논리학자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대. 자,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 논증을 우리가 정권 긍정이라고 한대. 뭐 아까 얘기했던 이 정권 긍정 이해됐죠? 그리고 정권 긍정식은 P면 Q이다. 그리고 또 이제 P이다. 얘 두 전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Q이다가 결론이 나오는 게 이제 타당하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어떤 이제 문장이 만약에 단독으로 진술돼? 이게 단독의 P야? 그러면 단독이 지금 이제 감정이랑 태도를 지금 이제 표현하게 되면 그러면 요게 이제 조건문 P에서 만약에 얘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얘랑 얘가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데 잘 봐봐. 어떤 문장이 단독의 P가 됐을 때 이 P가 감정이랑 태도를 표현할 때 얘가 조건문 P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네 둘은 다르대. 자, 봐봐. 귤은 맛있다. 이 맛있다는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는 나의 어떤 선호를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귤은 맛있다면 뭐 귤은 비싸다. 만약에 이러면 그러면 얘는 조건문의 P니까 얘는 내가 그냥 가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선호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호가 지금 얘는 표현이 안 되고 얘는 선호가 지금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 다시 또 표정들이 이제 애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애들은 또 이제 표정이 좀 그런데 예시를 뭐 들을까? 데킬라는 맛있다. 그럼 이거 나의 선호가 지금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얘는 내 선호. 오케이. 그럼 이게 P야. 단독으로 쓰인 거. 근데 데킬라가 맛있다면 이러면 이제 내가 가정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가정하니까 얘는 내 선호가 지금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정했을 때 얘기하니까 얘네 둘은 지금 다른 거야.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자 다시 그럼 이제 올게. 우리가 만약에 정권 긍정을 하게 되면 얘랑 같아야지만 우리가 얘가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저 P가
선호를 표현하게 되면 얘네 둘은 지금 다르니까 이 Q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논리학자들의 얘기하는 문제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정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의 내용 차이가 생기므로 정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다 읽었을 때 그럼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됐을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조금 고수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했는지를 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좀 잘하는 애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이거 읽기에 급급했을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딱 이거 읽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첫 번째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딱 보자마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된대. 근데 나 이거 그냥 보고 잠깐만 논리학? 얘가 지금 이제 윤리학을 지금 이제 비판한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첫 번째 시작인데 사실 윤리학 지금 했던 거는 가에서 앞에 뭐밖에 없어. A어밖에 없지. 근데 나는 A어밖에 없는데 아직 논리학은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냥 대충 봤을 때 이거 PQ 나오잖아.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지금 논리학인 것 같은데 윤리학은 지금 가에서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나는 이거 딱 보고서 혹시 A어인가? 라는 나는 사실 생각을 난 이걸 했거든? 근데 그러면서 읽었을 때 PQ 막 이거에 대해서 논리학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근데 내가 이걸 언제 내가 확정을 했냐면 여기서 왜?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아까 A어 주장 뭐였어?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지? 도덕 문장은 뭐를 표현한다 그랬어? 감정 표현한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요거 이제 딱 보자마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 이거 지금 A어 주장이랑 똑같지. 그러면 이거 보고서 딱 얘 같이 연결했을 때 그러면 결국 이거 지금 뭐 비판하는 거야? A어 도덕 문장 비판하는 거네 라고 요렇게 내가 잡을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 여기 기억 보자마자 무슨 문제다? 논리학자들이 A어 비판한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잘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난 봐.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상위권이라는 어떤 그 뭐 목표로 이제 왔잖아. 아니면 진짜 상위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 단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너네가 이걸 못하더라도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봤으면 나중에 계속 읽어가지고 지금 어떤 높은 단계가 있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읽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발전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방식도 있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어. 근데 설령 내가 이제 이걸 못해도 괜찮아. 왜? 바로 뒤에 너네 못할까봐 주잖아. A어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모를까봐 너네한테 지금 여기 줘.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라고 나오지. 그럼 그때 가서 잡긴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잡으면 이해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 왜냐면 아마 여기서 너네가 잡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앞에 내용 이해 못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읽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처음부터 잡으면 어때? 읽을 때 내가 그냥 쭉 가겠지.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 첫 번째 문장을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씹고 넘겼을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요 문장 자체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지.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조금 이제 집중해서 한번 좀 읽어봐봐. 기출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요렇게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첫 문장
첫 문단 집중 의식해서 읽자라고 적어줘. 왜냐면 기출에서 항상 보면 첫 문단이랑 첫 문장을 통해 가지고 방향이랑 구조들이 엄청 되게 잘 나오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중심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막 읽거나 아니면 그냥 뭉개면서 읽거든. 근데 그러지 마. 습관을 조금 들여줘. 네.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결국에는 이 논리학자들이 뭘 비판하냐? 에이어 비판하는 거야. 야, 네가 만약에 얘기한 대로 도덕 문장이 있으면 그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정권 긍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정권 긍정.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건 나쁘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 P이면 Q이다. 그래서 P이다. 결국 따라서 Q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 근데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만약에 감정을 표현해봐. 그러면 이제 얘는 타당하지 않아. 왜? 조건문 P와 단독 P가 어떻다?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야, 정권 긍정 애초에 안 돼. 이런 거나 아니면 도덕 문장은 이제 정권 긍정식에 포함할 수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에 행크스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했대. 이제 행크스가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한번 지울게. 그러면 제가 주장을 조금 제가 요약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주장을 좀 요약하면 여기다 할게. 나에서 지금 결국 그러면 논리학자들이 얘의 주장들이 이제 뭐냐면 에이어의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권,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학자의 주장은 에이어의 도덕 문장이 만약에 감정을 표현하면 정권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저렇게 지금 까는 거야. 왜? 조건문의 P와 단독 P가 같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크스가 이제 뻑큐 지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크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여기 마지막 문단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이해 좀 못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 제가 설명할게. 지우는 동안.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되니까 한번 봐봐. 이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대. 그래.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수는 그 내용이랑 완전히 무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문장이 단독으로 진수되든 아니든 다 판단적이래. 그러면서 이제 판단적 문장이 뭐냐? 내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게 이제 판단적 문장이고 그런 게 그게 문장의 본질이래. 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볼게. 여기 뒤에서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기 전에 요 문장 있지. 요거. 이 문장 딱 봤을 때 사실 너네가 요거 체크를 일단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다 행크스의 주장인데 이 문장은 지금 행크스의 주장이지만 저걸 내가 왜 체크하라고 이제 얘기할까? 왜 체크하라고 얘기할까요? 저거를. 왜? 한번 생각해봐. 왜 체크하라고 할까요? 저게 뭔데? 그치.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대. 그러면 A어는 아까 도덕 문장이 참 거짓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이게 뭐야? A어와 차이점이잖아.
그러면 저 문장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잠깐만. A어와 차이점이 일단 있네. 일단 저거는 체크를 해줘야 돼. 의식을 해야 돼. 이거는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주장끼리 비교할 때 아무리 얘가 옹호를 하더라도 이 차이점은 이제 딱 특정이 있잖아. 특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차이점 딱 잡고, 그리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우리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 내용의 차이가 없대. 그러니까 둘 다 판단적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도 없대. 그럼 일단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가보자. 자, 그래서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은 뭐 타당해. 근데 실제로도 타당하대.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랑 다른 점이 이제 뭐냐?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제 예시가 나와. 우리가 귤은 맛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귤은 맛있다면 이라고 했을 때 둘 다 지금 판단적 문장인데 어떤 게 다르냐? 이런 게 다릅니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귤은 맛있다. 이 맛있다라는 이 속성이 대상, 귤한테 부여가 되는 거지. 이것까지는 돼? 왜냐면 내가 판단적 문장이, 자 봐봐. 고개 들어봐. 맛있다라는 문장이 지금 대상인 귤한테 지금 이제 속성을 부여하니까 얘 판단적인 거는 맞아. 근데 아까 똑같이 이 맛있다는 나의 뭐가 돼? 내 선호 아니야? 그치? 나의 어떤 선호가 지금 있어. 왜? 내가 똑같이 뭐? 데킬라는 맛있다. 이거 지금 똑같이 뭐야? 내 선호잖아. 그리고 맛있다라는 속성을 데킬라에다 내가 부여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귤은 맛있다면 얘는 나의 선호는 일단 아니야. 내 선호 아니야? 근데 지금 내 선호는 아니지만 맛있다면이라는 이 귤을, 그러니까 내가 맛있다를 귤에다가 부여하진 않아. 근데 문장을 봐봐. 문장의 내용을 봤을 때 내가 부여하진 않아도 문장 자체가 귤이 맛있다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대상한테 속성을 부여하잖아. 화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내용적으로 뭐다? 속성을 대상에 이제 부여하는 거야. 왜? 내가 부여하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이제 속성을 대상에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다? 판단적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야? 판단적 문장. 얘도 판단적 문장. 그래서 어떻다? 같다. 결국 그게 행크스의 주장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차이는 뭐야? 누가 부여하냐? 얘는 내가 부여하고 또 내용도 부여하고, 근데 얘는 나는 부여하지 않지만 내용만 부여해서 판단적 문장이다. 요 차이가 이제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다 그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 읽어볼게.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은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여기 화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하세요. 예. 주체 화자가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화자가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조건문에서는 화자가 부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잃지 않아. 왜?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문은 결국에는 내용적으로 속성을 대상에 부여하니까 판단적 문장이다. 끝. 자, 문제 볼게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거 조건문 P지. 방금 우리 이거 판단적 문장이라고 했지. 그러면 1번 판단적이다 라고 해야겠지. X. 자, 2번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뭐 체크하라 그랬어? 여기 보세요.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라고 얘가 얘기했잖아. 그럼 다시 말해 얘는 조건문 P든 단독 P든 둘 다 뭐야? 참 거짓 가능이지. 그러니까 2번 에만 X. 조건문 P 단독 P
둘 다 참거짓 가능.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2번 땡.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 게 아니죠. 내용을 지니잖아. 예. 조건문일 때 이제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지녀 화자가 속성을 부여하진 않지. 그래서 3번 땡.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으면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이랑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용이야, 내용. 내용이랑 완전히 무관하대. 안 돼. 내용은 다 맛있다를 지금 이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4번은 무관한 채로 X.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맞지? 언제? 조건문 P일 때.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조건문 P일 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제 우리 진술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전통적 윤리학자 맞다. 왜? 객관적 근거 찾으려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1번 옳다 맞지? 왜냐면 판단 근거가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A어는 이걸 옳지 않다라고 하겠지. 왜? 감정 주체는 이제 독립적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1번, 2번 이거 대조되는 거 맞지. 그래서 1, 2번 오케이. 3번 볼게.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A어는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하지. 왜? 분석적이고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자. 자, 4번. 진술 3.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A어가 미쳤다고 이거 옳다 그러냐? 옳지 않다라 그러지? 그래서 A어랑 행크스는 둘 다 옳지 않다. 내용적으로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기억. 이거 누가 비판하는 거야? 논리학자가 A어를 비판하는 거지. 그러면 1번 봐봐.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아. 그러면 정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대. 뭔 소리야? 야, 지금 기억은 A어를 비판하는데 그러면 A어가 옳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게 어디 밑줄 치고 X야?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이게 된다는 점 밑줄 치고 X.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비판이 된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됐나요? 2번. 그냥 다 할게.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이 만약에 타당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거 수용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견해 수용 못합니다. 2번 오케이. 3번. 기억은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지. 그래야지 그거에 기초한다. 맞죠? 왜냐면 타당하려면 조건 P, 단독 P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3번 맞고. 4번. 도덕 문장. 얘는 감정이지. 개인적 선호. 얘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도 기억은 문제 제기 가능하지. 아까 선호도 얘기했잖아. 그리고 5번. 판단적으로 보는 이론.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이거 누구야? 행크스지, 행크스. 행크스는 애초에 기억 발생 안 한다 그러잖아. 옹호하잖아. 그러니까 5번 맞죠. 됐습니다. 이거 풀 때 당연히 너네들은 내가 얘기했던 거 생각 안 났겠지. 내가 보기 문제에서 주장 나와가지고 비교하는 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이거 그냥 1번, 2번 해가지고 이제 본 다음에 찾으라고 했었지. 기억해? 그래서 일단 1번. 선택지에 이거 당연한 소리지만 슬래시 해서 뭐라 그랬어? 주장. 구분하라고 했지. 지금 이제 뭔 소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일반적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자 A 입장에서 뭐 B를 만약에 비판한다. A 입장에서 뭐 B를 비교해 A 주장과 B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이 A라는 주장이랑 B라는 주장을 비교하잖아. 그럼 이 A 주장은 지문에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B라는 주장은 보기에 있는 내용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내가 뭐 하면 돼? 보기 주장이 뒷내용이고 앞에 내용이 어디 거야? 지문이야. 그러면 너네가 1번 뭐 했어야 되냐? 슬래시 해가지고 나눴어야 돼. 그럼 이제 2번 뭐 해?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아? 지문이랑 보기에서 확인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였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맞는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지만 딱 찾으면 끝이야. 내가 이 순서대로 내가 3번, 7번, 17번 하면서 특히 7번은 내가 뭐라 그랬어? 학생 입장에서 에피쿠로스 비판할 때 학생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 그건 그냥 수용하라 그랬지. 이거 내가 몇 번이나 했냐. 그래서 얘도 똑같아. 자, 그럼 봐봐. 1번에 그러면 53번에 1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지금 너네한테 쉽게 보여준 게 그 주장은 다음에 슬래시 해봐. 다. 그러면 지금 앞에 그 슬래시를 기준으로 앞에 내용은 다 어디에 나와야 돼? 지문에 나와야 돼. 그치? 지문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자.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 사실 뭐 지문에 나와야 된다, 지문에 있냐, 이거 찾을 필요도 없어. 이거 그냥 이 주장 뭐 지문에 있어. 사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도덕 문장이. 이거 그냥 A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대. 사실 이 지문은 포인트가 보기의 내용 똑바로 찾았냐 안 찾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뒤의 내용,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이랑 상충하냐 안 하냐 이거 찾으면 되는데 우리 보기에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가 얘기하는 거는 문장 자체가 태도래.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조건문도 태도에 대한 태도래. 근데 이런 주관적 태도들은 참거짓이 없대. 그러면 참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A어 뭐라 그랬어? 도덕 문장 참거짓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지. 그러면 1번 비교했을 때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이 A어의 주장이랑 똑같으면 뒤에 보기의 주장 참거짓 없다라는 거랑 상충이 아니라 뭐야?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바뀌어야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찾아야 돼. 다시.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봐봐. 이거를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요. 그냥 막 찾고 그냥 막 틀렸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지문이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너네가 시험장 가잖아. 그럼 멘붕이 와. 진짜로. 여기 재수생들은 알겠지만 고3들은 이제 아마 잘 모를 거야. 고3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뭘 멘붕이 오니? 다 이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뭐 가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뭐 하면 되지. 뭐 나는 재수 안 할 건데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막상 시험장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왜? 진짜 모른다니까? 내가 막 손도 떨릴 수 있고 내가 갑자기 막 글이 안 읽힐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풀라고 하고 이렇게 적으라고 한 게 이게 별거 아닌 거 보일 수,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내가 떨 때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게 진짜 도움이 되거든. 왜? 이 순서대로 내가 하면서 이제 내가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되냐? 나눠. 일단 주장 나눠. 그럼 주장 일단 나눴어. 그래. 1번 나눴지. 그럼 내가 먼저 뭘 찾아야 돼? 앞에 주장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겠지. 그럼 앞에 주장이 일단 너네 파악했냐? 만약에 안 했으면 앞에 주장이 지문에서 누구의 주장인지 그것부터 이제 봤을 때 얘 누구라고? A어지. 그럼 A어 주장이라고 내가 1번 내가 잡았어. 왜?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이라고 했으면 그거 A어잖아. 그럼 지문에도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보기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지문에 보기에 있는데 네 번째 줄에 이 태도들에 대한 문장이 참거짓이 없다 그래. 근데 잠깐만 A어랑 똑같은데? 근데 왜 상충한다 그러지?
땡. 상충하지 않는다. 1번.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이제 2번 보자. 2번. 자, 2번만 봐봐.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이거 누구랑 똑같을까? 그래, 논리학자들이지. 참, 결론. 이거 논리학자들이잖아. 그러면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이랑 상충한대. 근데 보기 애들은, 보기 봐봐. 보기에서 첫 번째 줄 보면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대. 얘는 도덕 문장을 뭐로 표현한 거야? 태도지. 참 거짓이 아니라 태도잖아. 그러면 논리학자 입장에서는 얘 보기, 야 병신이냐? 어떻게 참 거짓이 아니라 왜 태도로 표현해? 그럼 당연히 상충한다. 맞겠지? 그래서 2번이 맞아.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알겠죠? 3번, 4번, 5번도 그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발 그렇게 찾아. 집에 가셔가지고 3번, 4번, 5번도 똑같이 하세요. 알겠지? 그럼 3번, 야, 그 3번도 하나만 보면 그 객관적 기준 뭐야? 누구 주장이야? 그래, 전통적 윤리학자. 이제 보이죠? 그렇게 풀어야 돼. 대충 푸는 게 아니라.